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는 유현재라고 합니다. 오늘 자살 예방과 언론의 역할, 그리고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 대한 이해, 이런 제목으로 1차 시, 2차 시에 걸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살, 우리나라 참 이래저래 이슈가 많습니다만은 자살과 관련된 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보도도 하나 봤는데, 보도 제목이 보니까 자살 예방 이젠 무엇이든 해야 된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만, 그리고 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 전부 다 달라들어서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그리고 자살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모두가 다 걱정하고 또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주체가 있겠습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쩌면 중요하기도 하고 가시적으로 또 논의될 수 있는 주제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전공, 그리고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언론과 미디어의 공익적 역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미디어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얘기할 그 언론의 역할, 자살보도 권고 기준 2.0, 3.0에는 이제 재정위원 혹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4.0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연구자의 일인으로서 지금 나름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칼럼도 가끔 또 쓰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아젠다도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래서 자살이 되게 심각하지라고 말씀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는 정작 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아마 10년 이상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였다라는 것은 아마 어디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또 심한데, 좀 걱정되는 것은 올해 이제 또 수치들이 나왔죠. 언론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줄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도 전 세계에서 1위인데, 거기서 또 그 동기 대비 또 증가되고 있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살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사회적 타살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자살의 어떤 특정한 원인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코로나의 여파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황이 또 변화, 그리고 또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등이 변수가 되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쨌든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예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거의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 보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자살률이 어느 정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잦아들었나 보기 위해서는 동기 대비 이렇게 좀 변화 추이를 좀 보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 나온 거 보니까 동기 대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이렇게 그 비교한 걸 보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 그 12월 말에 유명 그 영화 배우 돌아가신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 그 카피캣 이펙트라고도 하고 모방 효과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2008년에 이제 그 최진실 씨 사망한 다음에도 베르테르 효과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와 관련된 것들, 다양한 어떤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자살 예방을 하고 자살률을 줄이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문제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참 1등 할 게 없어서 그런지 OECD 국가에서 계속해서 1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웃을 수만도 없는 게, 그 십몇 년 동안 한 번 2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OECD 국가의 새로운 어떤 국가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2위 했다가 다시 또 그 다음에 또 1위를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한 1시간, 2시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났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뭔가 그 기록되는 자살이 한두 건이 벌써 벌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한 40분 요때마다 한 명씩이 자살한다. 그럼 1년이 지나면 몇 명이겠습니까?
거의 종합대학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살과 관련된 거, 그리고 자살 예방과 관련된 것도 제가 뭐 외국에서 이렇게 연구자랑 얘기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야, 이 나라 혹시 비상사태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정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뭐든지 다 해야 되고요. 누구나 다 참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칼럼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10,000명이 넘는 자살 방지책에 대한 제언. 이런 것도 제가 연구자로서 한번 제언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자살 예방은 계산적이고 공격적이고 전략적이어야 된다. 명분만으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아유 어떻게 라는 걱정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모든 인프라를 투입해서 잡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국회의원 다들 걱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섰다면 이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근거가 있고 배경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실천을 해야지만 이게 참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제 책에서 제시했던 관여자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압도적인 자살률 세계 1위면 누가 관여를 해서 저거를 좋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상황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아시겠지만 건강도 그렇지만 자살이 뭐 원인 하나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이 있을 거고 단체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일반 국민, 관련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언론은 어디 있냐? 미디어는 어디 있냐? 그 중간중간에 다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IT 그리고 미디어를 제일 많이 누리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 얘기는 언론 미디어의 역할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보는 것보다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특별위원회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자살위기 극복 특별위원회입니다. 23년에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역할이고 노력이고 저도 기쁘게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투입이 돼서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조금 더 오래 아니면 상시적으로 저 위원회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자살은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론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어떤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고 그리고 그중에 언론 미디어다라고 하면 그럼 또 언론 미디어에서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자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그 해외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자살과 관련된 그 단어 자체를 좀 쓰지 말자라는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한때 지금 이제 그 언론계에서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살이란 말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예전에 참 무질서하게 썼던 동반 자살이란 말도 잘 안 쓰십니다. 그거는 저는 언론계에 좀 감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클리셰처럼 썼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에 와서는 약간 이제 그 이슈가 조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은 선택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글을 썼고요. 여기 이제 그 신문과 방송이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산업계 잡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제가 글을 써서 죽음은 결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용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극단적 선택이란 말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언론계의 어떤 그 선의에 의해서 저런 용어가 쓰여졌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본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용어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마 또 언론계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가 자살과 관련돼서 좀 심각해지기 전에 또 자살과 관련돼서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랬던 국가가 북유럽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핀란드가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그 나라도 아마 그런 뭐랄까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해보자. 그런데 뭘 했냐면 오늘부터 자살이라는 용어를 미디어에서 쓰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결심이고 쉽지 않은 사회적인 약속이었습니다만은 언론 미디어 이쪽에서 자살과 관련된 용어를 안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베르테르 효과를 막는다라든가 아니면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의제 중에 자살이 있다라는 게 빈번해지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에 친숙해질까 봐 그걸 차단시키기 위한 효과를 노리기 위한 어떤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좀 어쨌든 효과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이 참 쉽게 활용이 좀 되고 저는 그게 언론에 어찌 보면 그 선의의 일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4년 뭐 요 시점에서는 그 용어 자체도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자체도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저도 저 글에서 한번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살은 선택이면 안 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전 세계에서 자살과 관련된 어떤 이런 문화 이런 게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선택으로 받아들여지는 국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한국은 인생에서 너무나 힘들고 막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뭐랄까 선택지에 자살이 있죠.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가 다 그렇지는 않아서 이참에 그 문화 또 그리고 그런 선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거조차 좀 막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논의를 했던 건데 그런 차원에서 언론계에다가 요청을 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용어 자체, 용어의 선택도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또 하나는 지금은 사실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때 굉장히 그 보도 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1년 내내 자살과 관련된 게 심층적으로 보도가 된다면 용어는 이건 쓰고 이건 쓰지 맙시다라는 게 1차적인 어떤 논의라면 두 번째는 아예 자살과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보도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뭐 적극적 저널리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관여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 미디어에서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가시화되는 게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많이 조금씩 다르게 쓰였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4년부터 이제 자살보도 지침, 자살보도 권고 기준 막 이런 이름으로 개별 언론사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한국언론진흥재단 그리고 보건복지부, 한국기자협회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것은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보도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언론계에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2.0, 3.0 그리고 이제 4.0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의 버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지금 3.0이 있죠. 근데 지금 있는데 뭔가를 또 왜 바꿔야 되나 가만 생각해 보면 미디어 환경이 변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변했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는 미디어와 관련돼서 자살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그 앞에서 자신이 자살하는 걸 라이브 방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자살하기 위해서 쓴 그 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SNS에다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된 것을 기성 언론이 또 그걸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1인 미디어 유튜버들이 또 그걸 받아서 또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전에 있었던 미디어 환경에서 지키고자 했던 자살보도 권고 기준이 무력화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을 좀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히 좀 말씀드릴 거고요. 2차에서 우리가 아주 선의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는 탓에
만들어졌던 자살 예방,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